네, 반갑습니다. 황민호의 산책의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유부초밥 ASMR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부초밥을 무척 좋아합니다. 네, 이 정도 쌀량이 적당하겠죠? 밥솥이 적기 때문에 쌀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쌀이 좀 오래됐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부었습니다. 네. 지금도 깊게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내가 저때 쌀을 다 부었을까? 물을 넣자마자 깨달았어요. 이거 양이 좀 잘못됐다. 문제가 있는 쌀의 양이다. 이게 쌀이 오래되니까 씻을 때마다 그 쌀 아래에 씨눈이 다 빠져나가요.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쌀을 안전하게 씻기 위해서 나중에 아마 채로 걸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 했어야 하는 행동은 쌀을 조금 넣거나 아니면은 버리거나 뭐 밀폐용기에 담거나 했어야 됐어요. 밥솥이 감당하지 못할 양의 쌀을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쌀이 최대한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헹구는 모습입니다. 이제 쌀이 오래되니까 쌀뜨물은 더럽게 많이 나오고 씻으면 씻을수록 쌀은 망가지고 그냥 지옥이 여기 있다. 아비규환. 그랬습니다. 사실은 직감했죠. 그때 이번 밥은 망했다. 제가 이제 밥을 지어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아슬아슬하게 잘 되진 않을까? 그래도 공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초밥을 지을 때는 약간 덜 지른 밥? 좀 딱딱한 밥이 좋으니까. 특히 유부초밥은 소스나 수분이 많으니까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네요. 그 못 노래 중에 먹구름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세한 제가 해석을 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퇴폐미가 넘치고 음울한 곡이에요.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로 보면서 들을 때의 느낌은 망할 걸 알면서도 질주하는 어떤 한 커플의 이야기가 뮤직비디오에 보이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네요. 이 쌀을 씻는 모습을 보니까.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처음 보지만 저는 실제로 밥을 지었고 또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먹구름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뭐 이런 노래인데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담배가 참
이게 저 하루 만에 핀 담배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 치운 거죠. 앵글을 다 잡고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 촬영하니까 좀 정신이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발견한 것 같죠? 저는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원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 자연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쌀알이 불면서 강한 압력을 받으며, 그렇죠? 이 밥솥이 나쁜 밥솥이 아니에요. 잘 만드는 놈인데 제가 너무 과하게 쌀을 넣는 바람에 또 이 밥솥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주고 말았네요. 참 협업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해낸다는 게 남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또 반대로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피해를 보고,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인생보다 더 쓴 것이 이번에 제가 만든 유부초밥이었습니다. 진짜 최악이었어요. 이거를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편집을 좀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밥이 지어진 것까지 다 담으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ASMR이 아니라 CCTV. 그래도 최소한의 편집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편집을 안 했나? 이게 편집을 하고 녹음 하네.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보시면은 밥에 막혀가지고 증기도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마침 또 증기도 얼마 없었을 겁니다. 꽉꽉 차가지고. 이러니까 밥이 맛있게 되겠냐고. 미안하다 쿠쿠야. 다음엔 내가 잘할게. 날 한 번만 더 믿어줘.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쿠쿠하세요. 쿠쿠는 맛있는 백미밥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쿠쿠야. 다음엔 잘해볼게.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지막 아니지? 밥을 그래도 확인해야겠죠? 이대로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니까. 아이고야. 저 뚜껑에 밥 묻은 거 보이세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냥 여기가 아수라장이고. 아이고야. 이게 사고죠, 사고.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공깃밥, 백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유부초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맞을 때도 있다.
이거는 이제 밥을 섞을 만한 큰 볼이 없어가지고 공중팬을 사용해서 밥과 유부 소스를 섞을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ASMR이지. 이게 힐링이지. 오늘은 또 촬영이니까 특별한 유부초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양파를 다진 것과 계란 지단을 잘게 썰어서 유부초밥을 만들 계획이에요. 양파는 좀 썰어 놓은 게 있었는데 조금 큰 편이라 다시 다져야 했습니다. 뭐 제가 먹을 거니까 좀 흘려도. 근데 남이 먹을 거에도 이 정도 흘려도 다시 주워도 뭐 아무튼 손 봐라 저거 족발 씨. 문제가 있어. 뭐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보니까 요즘 들어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배달 음식이나 식당을 자주 갔었는데 역시 돈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또 힐링, 자동 힐링, 자동 건강 회복. 그 친구들이 제 손이 너무 부었다며 이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병원에 가라고 저를 겁박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건강 상태 최고. 물기 털고요. 저 제품은 맛있기도 하고 양도 많고 싸고 해서 자주 삽니다. 네. 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양파가 좀 크다고 느꼈나 보네. 아마 계란 부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네요. 밥을 갖다 놓으려고 했네. 저 이제 모기 매트, 모기약은 네 냄비 받침을 못 찾아서 올려놨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밥솥뜨기.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식탁 그 부엌용으로 만든 책상이니까 단열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뜨거웠습니다. 밥이 가득 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빡 하고 내려놓죠. 뜨겁죠. 화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예, 망한 밥이다. 풀 때부터 주걱이 쑥쑥 들어가는 게 반대인가? 아무튼 푸석푸석하고 물기가 적어서 나쁜 밥이었어요. 살려봐야죠. 뭐 저대로 버릴 순 없잖아. 내가 뭐 어디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먹을 건데 뭐 조금 맛이 없더라도 코 막고 먹으면 되지. 뭐 굶어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밥을 저렇게 지은 저 자신한테 좀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망할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쌀을 집어넣는 모습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우둔해 보였다. 스스로가. 나의 지능은 이 정도가 아닌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아이고 밥을 더 넣었네요. 이게 밥 양이 한참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량하세요, 제발. 저는 이게 그 유부 껍질을 물기를 짜야 됩니다. 초밥을 만들 때. 근데 그 즙을 밥에 넣으면은 양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먹밥도 만들어서 딱 한 끼만 때우는 게 아니라 여러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는데 이땐 몰랐죠. 내가 맛없는 걸 복사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부어야 될 텐데 밥이 워낙 많아서. 유부가 들어있던 포장지는 잘 씻어서 버립니다. 벌레가 좀 꼬이는 편인 것 같아요. 워낙 달콤해서 날파리 같은 게 좀 꼬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먹었단 말이죠. 맛을 알고 있어요. 저한텐 지금 영상이 스포일러 같은 거죠. 이 비극에 대한 복선. 내가 앞으로 먹고 만들 유부초밥에 대한 아주 작은 엇갈림?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불행의 전조. 그 여분 남은 분량은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맛있게 해 먹었어요. 그때는 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쌀을 적당히 넣어서 맛있는 밥을 지었거든요. 아이고 찰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벌써 이 푸석푸석한 밥으로 카레를 만들어야 될까? 닭죽 뭐래도 좀 맛이 없었을 것 같아.
이제 양파 넣었으니까 계란 지단 만들어야죠. 제가 또 장비는 있을 만큼 있는 편입니다. 얇은 프라이팬을 꺼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덕션 요리를 하고 나서부터 계란 후라이가 자꾸 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프라이팬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너무 악의적인 디자인 아닙니까 이거는? 기름을 아무리 둘러도 가운데에 기름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이 역겨운 악의가 느껴지는 프라이팬이에요. 고수야 당연히 이런 걸로도 맛있게 만들겠지만 난 고수가 아닌데. 후앙 키고요. 보세요. 기름을 잘 둘렀죠. 이거 누가 봐도 기름을 잘 두르는 상태예요. 내려놓으면 가운데는 기름이 빠진다. 이런 쓰레기 같은 프라이팬이 다 있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제가 새롭게 고안한 계란 지단 만드는 방법인데요.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분리할 바에 그냥 노른자만 터뜨려서 넙대대하게 만들자. 였는데 바닥에 타버리고 이걸 긁어야 되고, 긁었으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고 평평하지 않게 되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눌러주고. 네, 망한 게 느껴지시죠? 짜잔! 계란지단 완성!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각 잡고 하면 또 해요. 근데 촬영할 때 각을 안 잡으면 언제 각을 잡는다는 얘기지? 알 수 없네요. 이야, 요리 잘한다. 담배 한 대 펴야겠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계란물을 섞어서 정성스레 지단을 붙이는 이유가. 세상에 다 이유 없는 게 없네요. 뭐 망했다고 버릴 순 없으니까 썰어야겠죠. 다 버리면 저 뭐 먹고 삽니까? 네. 계란이긴 하잖아요. 평평하고 구웠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커스 맞춰주고요. 후안 끄고요. 포커스 맞춰주고. 오케이, 굿.
선명하구만. 계란 모양새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행복한 요리예요. 요리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음식으로 생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식사 후에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진 않더라고요. 손 봐라 씨. 이게 32살 남성의 손이라고 할 수 있나? 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저 손이 어디 아스팔트에 좀 긁고 올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계란. 넌 1초 후에 지옥에 간다. 너는 맛없는 유부초밥의 재료가 된다. Welcome to hell. Yeah. 그냥 밥만 보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찰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나중에 보니까 계란도 몇 개는 썩었어. 계란 상하면은 노른자는 검은색이 되고요. 흰자에는 초록색 곰팡이가 떠다닙니다. 식사 중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냄새가 지독합니다. 전 병아리가 부화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저기에 좀 물을 부어서 렌즈에 돌렸으면 좀 괜찮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찍 포기했네. 자, 이제 노동의 시간이 왔습니다. 물기 털어주고. ASMR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아마 꽤 오래 전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 어떤 저의 취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부터 그냥 속절없이 유부초밥만 만들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은 이게 유부초밥 만드는 소리가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반복해서 길게 갈 만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참고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습니다. 유부초밥 만드는 거.
요즘 드는 생각인데 자기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를 요즘 많이 접했거든요. 우연히. 성격은 외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에게 숨은 어떤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뭉툭한 손과 어떤 낮은 코를 갖고 있듯이 어떤 사람은 정의롭고 어떤 사람은 또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우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성형수술을 하는데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겠죠? 자기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내 성격 때문에 일을 망치고 남들한테 좀 상처를 주는 것 같다 하면은 뭐 성격을 고쳐봐야겠죠.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쉽게 되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초면에 MBTI 물어보는 거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을 딱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저 새끼 별론데? 혹은 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걸 느끼는데 이건 또 MBTI랑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보면 관련이 있겠지만 이거 그냥 내 취향 문제잖아요. 왜 저 사람 말을 안 하지? 왜 듣기만 하지? 의문한데? 불쾌한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지? 나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엔 취향 문제인데 근데 그 취향 이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나 뭔 말하고 있냐 지금. 아무튼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자세히 봐야지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은 네 글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MBTI 뭐 재밌긴 한데 좀 그 이상이 있다고 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밥이 너무 푸석푸석해서 손에 묻는 것도 없고 또 유부초밥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화 왔네요. 이때 어떻게 했더라?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받아야지. 잘했대. 바꾸는 김에 촬영 각도도 좀 바꾸고 예, 태블릿 PC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워낙 단순 노동이니까 좀 뭐라도 보면서 만들고 싶어서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지. 요즘 그 동료의 관건으로 바카스탕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저가 그 최신 도파민 만땅 영화에 익숙해서 이게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 뭔가 좀 불편한 장면도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 화나 있어? 좀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면 안 돼? 너무 나랑 안 맞아 영화가. 뭐 그래도 좋은 영화니까 또 저 영화 공부하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 봐야겠죠. 볼 거고 또 좋은 영화인 건지도 알겠고 좋은 영화인데도 재미가 없단 말이지 나한텐. 이게 좀 다름.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영화다 이거 말고 내가 봤을 때도 이거 명작인데? 이거 좋은 영화인데? 해도 재미없을 때가 있어. 각도가 아쉬웠나요? 저는 ENFP입니다. 굉장히 또 파티 좋아하고 예,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싫어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뭐 MBTI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ENFP 만나 보면은 딴 세상이거든요. 그냥 저 어디 외계인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스몰 토크 주제로는 도움이 되는데 제가 스몰 토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메가 토크 이런 거 좋아하지. 야 오염수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요즘엔. 왜냐면 제가 그날 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오염수 싫어하면 못 먹으니까 그런 거 메가 토크 아닌가? 이것도 스몰 토크인가? 맞네요. 제가 취향이 너무 세네요. 이제 보니까. 좋은 영화면은 좀 안 좋아도 잠자코 볼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스몰 토크여도 뭐 상대방이 열내서 하면은 고개 정도는 끄덕일 수 있는 건데 그딴 소리 할 거면 집에 가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뭐 이야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 그 야생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내 취향에 점철된 삶을 살고 있네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뭐 사회인으로서는 아주 작은 결점, 뭐 특이한 성격 정도겠지만은 저는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유튜브와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내 취향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이구 터졌네. 그래도 못할 거 없지. 유부가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이 맛이 없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 몇 장 안 나왔습니다. 좀만 힘내보죠 같이. 그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뭐 딱 보니까 3개 남았네요. 저 많은 밥은 이제 주먹밥으로 재탄생.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이 푸석푸석하니까 초밥 만드는 느낌도 없고 다 저 좋은 재료를 갖다가 내가 안 좋은 쪽으로 이끌었구나. 마치 내가 영화를 만들 때처럼. 저 지금 카톡 좀 보고 올게요. 아무것도 안 왔네요.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잘 시간인데 뭐. 그리고 연락할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는 거지 뭐. 잘 지내? 이런 거 좀 답변하기 힘듦. 뭐 팔다리에 붙어 있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진짜로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아니니까 언제나 전성기라고 답변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겠다. 얘는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는 뭐 내가 딱히 설명할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밥이 푸석푸석하니까 주먹밥도 안 돼요. 제가 손은 저렇게 생겼어도 힘은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안 돼 잘. 아쉽지 뭐. 거미집 보고 싶은데 오늘은 추석이거든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조 시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살짝 아쉽네요. 내일 봐야겠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어. 힘을 내라. 좀 더 악력을 써라. 이게 힘을 주면 숨을 참게 되는 버릇이. 이게 천연 운동 기구죠. 푸석푸석한 밥으로 주먹밥 만들기가 천연 운동 기구 아니겠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는 주먹밥이었습니다. 맛이 상상이 되는 거지. 나도 단연간의 요리 경험으로 내가 밥을 지을 때 했던 실수가 이 결말까지 나왔구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밥에 물을 좀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으면 이거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또 여러 생각이 드네요. 포기하는 순간 끝이네. 뭐 끝까지 만들긴 했지만.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좀 신김치인데 아저씨니까 또 앉을 때 소리 나오고요. 이해하시죠? 아저씨들은 이제 맛평가를 할 건데 표정과 제스처로 맛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 한 입 먹고 바로 또 우겨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요리가 아니야. 이때부터는 미션이야. 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 순간만큼. 밥알을 긁어 먹으려다가 그냥 설거지 하자. 이게 맛평가입니다. 김치로 속을 달래야겠네요. 너무 쉬워요. 맛있어서 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난 훈련을 하고 있지? 유호초를 만들고. 억울할 게 없지. 다 내 탓인데. 그래, 힘내자.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 썸네일 찍어야죠. 좀 우중충하죠? 색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근데 유부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반대로 요런 식 어떤가요? 이러면 근데 글자 넣을 데가 없단 말이지. 그렇지. 어떤 앵글 잡아봐야지. 그냥 이렇게. 오케이. 됐지 뭐.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 안녕히 주무시고요. 바이바이.